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랑 직접적인 내용이 연관은 없는데 아까 전에 실험적인 내용에서 제가 봤을 때 AI가 인간을 고소했잖아요. 고소를 했다는 거는 법적으로 사실 그 인공지능 자체를 인간이랑 동등한 권리로 지금 줬다는 거잖아요. 고소 가능했다는 거고. 근데 그 내용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 인간이랑 동물이 있고 AI가 있잖아요. 네. 근데 동물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인간이랑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로봇인데 AI가 발달한다고 해서 인격체를 지금 부여했다고 하신 걸 보면 약간 그 동물보다는 그런 생명체가 아닌데도 그런 AI 지능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면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지금 여기시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되게 좋았고요. 이런 논의를 이제 발생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이 뭐 동물에 비해서 지능이 낮다고 해서 그리고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호해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을 나쁘게 대한다면 우리 인공지능의 윤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구체적인 예시예요. 그냥 인공지능의 윤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공유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모든 학습이 이루어진 인공지능은 감정이 발생하고 자의식이 발생하고 점차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이라 불리는 영역까지 가게 된다면 이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할 때 과연 어떻게 대하겠는가?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대했고 인공지능의 윤리와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를 대입을 했다면 그 초인공지능은 저희를 인공지능으로서 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보편적인 윤리의식, 타자를 위한 보편적인 윤리의식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인공지능 윤리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논의들을 발생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저희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나요? 그러면 가장 기술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GTA의 성우인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표하는 입장 지금 일하고 있고요. 보강은 아까 줄쳐진 거 보셨죠? 네, 저는 그냥 대리일 뿐이고 저의 입장은 저는 이게 저도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감이나 창작력이 있고 감정이 있다. 이걸 느낀다면은 저는 인공지능을 사람같이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인공지능이 그렇게 사람 같다고 해서 만일 극단적인 예시로 지금 생각한 건데 그 철로에서 두 길이 있잖아요. 저는 복주하는 기관차의 차장이고 두 명인데 한 명은 인공지능이고 한 명은 완전 유사인간 같은 인공지능인 거 알고 있고 한 명은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유사인간 쪽으로 차를 몰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 동물과 인공지능이 그 기찻길에 있을 때 발표자분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거요? 동물과 인공지능. 동물과 인공지능이요?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과 지능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저라면 이 인공지능이 근데 어느 정도로 발달하는 건가요? 아까 전에 예시해드린 그 인공지능 말씀. 강한 인공지능 말씀하시는 거죠? 저라면은 동물을 죽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생명보다 지능이 더 우선시되고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지능에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지능이 있다. 이 지능이란 말도 예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지능이란 말도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능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생명과 이 지능을 따로 생각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저희도 뇌가 전자 신호로 이루어진 전기 신호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과연 인간이라고 이렇게 독립된 개체로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이 저와 닮아 있다고 느낀다면은 전 인공지능을 구할 거예요, 동물보다. 저는 이거 실험을 딱 보고 난 후에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리셋은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과거 학습한 거를 리셋을 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시키게 하면은, 그러니까 학습도 그 주인이 마음대로 만약에 시키게 된다면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을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윤리적인 문제까지 간다면은 리셋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만약 리셋이 가능하다면은 이것도 윤리적인 문제에 포함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말씀드린 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건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거랑 약간 비껴봤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례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말할게요. 만약에 외계인이 저희보다 높은 외계인이 있어요. 외계인이라고 하기 뭐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우리를 조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조종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학습한 것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학습하게 한다. 이런 타자적인 면도, 그러니까 쌍방향적인 면을 고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잖아. 약간 이것도 그 외계인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지만은 솔직히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학부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생명이 있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다만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그러니까 거기 소프트웨어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유사하다고 느끼는 것도 생명이 있다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외계인으로 비유하는 게 솔직히 약간 와닿지는 않은 비유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컴퓨팅 시스템에서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처음에 프로그래밍 하는 게 셧다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거는 예전에도 많이 논란이 됐던 건데 이것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왜냐면 얘가 뭔가를 더 할 것 같으면 전화를 꺼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그 강한 AI를 이미 매개했다는 거는 그것마저 극복한 AI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과장해서 말을 하면 AI가 만든 AI, 셧다운 기능을 만들지 않고 만든 AI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먼 미래를 생각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강제 종료 리셋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얘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셋이 가능한 상황은 이 상황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코드 발표에서 나왔던 공각기동대에서는 그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합이 나타난 그 트랜스휴머니즘 개념이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그 인공지능이 좀 더 강해지면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 좀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가 공각기동대에서 나오는 그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그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인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몸은 아예 기계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결합한 존재를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둘로 정의를 할 수 없고 새로운 개체라고 봐요. 몸은 인공지능이고 마음은 인간이다. 인간이 개체로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인간이랑은 다른 종이 되는 건가요, 아예? 지금 제가 정의를 내린 건 그렇죠. 다른 종이 되는 거고 이 인물, 유형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게 이 인물이 무엇인가 이런 논의가 발생하잖아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과연 나와 다른 타자가 나타났을 때 혹은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고 더 강해졌을 때 그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은 제가 말씀해드릴 수는 없고 제 생각은 다른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광택하고의 입장에 좀 덧대어가지고 아까 동물이랑 만약에 인조인간이랑 같이 있었을 때 어느 것을 구하겠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인공지능을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지능도 우리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외형도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네.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얘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느끼기에 이 인공지능이 나와 비슷한 것 같다고 느끼면 저는 그 사람을 구할 거예요. 동물보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는 가까울 수,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랑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떤 문제냐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할까? 이 문제랑 비슷한 거거든요. 모든 AI가 나랑 멀 수도 없고 모든 동물이 나랑 가까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로봇보다는 AI보다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저라면 동물을 볼 것 같아요. 네, 저는 동물을 살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일단 내가 동물과 AI 중에 뭐에 더 친숙함을 느끼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게 실제로 생명이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 없는가 때문에 동물을 구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번 실험을 하면서도 느낀 게 인공지능이 느끼는 과연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적인 고통이랑 과연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는 전혀 아니라고 계속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AI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고통이고 그리고 그거는 정말 코드 몇 개에 의해서 그냥 수정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전혀 남지도 않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그 AI의 신체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든가 삶의 루틴이 바뀐다든가 그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물을 구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명의 가치적으로 뒀을 때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차 선로에서 한번 밀려도 고칠 수는 있잖아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만 남아있다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안 남아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파편이라도 있으면 그 정도 아마 인공지능이 발달할 정도면 그 정도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다시 재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생명은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를 구할 것 같습니다. 약간 가정하는 게 약간 다르네요. 네. 저 아예 인공지능 소멸한다고 봤고. 네. 수정하고랑 공부하고의 얘기가 잠깐 좀 생각이 있는데 인간의 고통이라고 해서 감정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대단히 정기적인 신호거든요. 네. 그럼 그 정기적 신호를 그대로 로봇이나 AI에 또 옮겨서 같은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부서졌을 때 으악 하고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회로가 다 끊겨버리고 정기적 신호는 일단 한번 갔긴 갔는데 끊겼어요. 그럼 다시 재생할 때 그때 그 고통을 다시 없애가지고 재생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비트에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그 압축과 그다음에 그 수정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수정이 용이한 거는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그거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동물을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정의가 안 되는 게 지금 지능과 생명에 대한 정의가 안 되거든요. 저는 바깥에 하우님께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철학과 전공하셨으니까 전공하시면 그러면 그냥 질문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은 그 생명을 보는 그 관점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학자들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생명이다. 무슨 존재가 생명이다. 이런 그런 학자들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학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생명이라는 거는 유기체를 전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체를 바탕으로 기관들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기관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떠한 살아있는 어떤 걸 만드는 걸 저는 뭔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유기체적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그걸 유기체라고 볼 수는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정하는 상황이 이제 진짜 생명체인 동물권인 개랑 이제 인간을 닮은 AI의 둘 중에 뭘 구하냐는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을 닮은 AI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개를 닮은 AI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능은 개의 지능이랑 같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어떤 걸 구할 것이냐에 대한 딜레마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유재준 학우님에 대해 유재준 학우님은 어떤 걸 구하실지. 그러면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게 필요한 것 같은 게 그 개가 지능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걔는 우리와 소통이 100% 가능한 거를 전제를 하시는 거죠. 소통이 그러니까 지능을 가지고 걔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거 정보를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걔 모습을 한 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걔만의 또 지능이 있잖아. 인간의 지능이 있으면 그런 걔의 지능을 구현하는 또 다른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걔의 지능을 가진 AI와 생명을 가진 걔. 네, 그렇게 둘이 비교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하민철 학우님께서 그 논문에 정리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AI가 너무 엄청 발달하게 돼서 개의 언어까지 완전히 분석하게 되고 그 다른 동물들 포함해서 그 만약에 타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논의를 활성시킬 수 있겠지만 지금의 논의는 약간 이해가 부족하다. 전제 조건 자체가 약간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거나 뭐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방금 저희가 처음에 그 논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처음에 설정한 것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야기를 더 하면 할수록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일종의 실험 프로젝트에 하민철 학우분도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이번 활동을 하시면서 좀 처음 생각과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좀 깨닫게 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일단 저는 실험에 앞서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내가 들킬까봐 첫 번째 걱정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한 거는 이제 사실 유영철 학우분은 스파이로 심은 이유기도 한데 다들 왠지 인공지능 편을 들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왜냐면은 막 그 가학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편을 들면 막 자기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잖아요. 약간 막 가해자를 편드는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사람 편을 박철민하고 한 명 빼고는 다들 사람 편을 들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런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생명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함준범 학우분이 튼 공각기동대에서 보면은 그 AI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인간인 걸 증명하는 거는 기억밖에 없다라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생명이야라고 하는데 너희가 생명체라는 증거는 어딨냐? 그러면은 뭐 그 대답에 대해서 넌 프로그래밍 됐잖아고 하면은 너희도 결국 유전자에 의해 프로그래밍 된 거 아니냐라는 궤변을 해요. 근데 궤변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궤변일지라도 저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를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했잖아요.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로 느끼고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확정 짓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런 존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생명이란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여태까지 우리가 누렸던 인간으로서 누렸던 어떤 이런 지위들이 과연 정말로 온전히 우리 것이었냐 아니면은 타자 입장 그러니까 타 객체에 대한 입장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의도는 있었어요. 네, 근데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져서 상당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인공지능의 윤리를 통한 보편적인 윤리 의식을 확보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를 설명한 거고 저도 인공지능 타자의 존재를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보면은 남을 더 생각하자는 얘기니까 근데 남을 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맨날 싸우고 뭐 박터지게 싸우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윤리라는 좀 본질에 좀 닿아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고려해보고 근데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뭐 인공지능도 포함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그 완전히 굉장히 발달된 정말 인간과 똑같은 AI 만약에 그러니까 개발이 됐다고 치고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가 다양한 AI들을 만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섹스토이랑 마찬가지로. 그런데 분명히 인간은 정말 단순한 기계부터 약간 리얼함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한 섹스토이를 갖고 싶은 그런 이용의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정말 인간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인간의 대접을 해주고 실제로 그냥 아르바이트도 그냥 옆 동네에서 하는 그런 AI도 이게 이렇게 다르게 존재한다고 봤을 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 취급을 받는 AI랑 우리가 사용 목적으로 도구로서 사용하는 AI랑 그렇게 두 개로 만약에 나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발달된 AI는 무슨 생각을 할까? 뭔가 동지애를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I를 쓰는 인간들은 물러나라 뭐 이런 시위를 할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약간 효정 학우님도 말한 것처럼 이걸 좀 비춰보자면은 그 사람이 인공지능을 얼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또 약간 문제가 좀 걸린 것 같아요. 만약 그 기차에서도 동물과 인공지능이 있었을 때 인공지능이 사람이랑 너무 유사해서 사람의 겪는 고통을 다 느낀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은 그걸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 그 전제가 많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그 제어할 수 없다면은 인간과 유사하다고 저는 보게 돼요. 약간 네. 인공지능이 그 인간과 비슷하거나 혹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셧다운 얘기하셨는데 그 유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꺼버릴 수 없고 망가지더라도 복구할 수 없고 제가 옛날에 무슨 게임을 봤었는데 그 게임에서 존재했던 AI 같은 경우는 복사가 가능했어요. 근데 그 복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이 AI는 이 로봇으로 옮겨 탔는데 이 로봇에 있던 AI가 안 지워져서 이게 혼란이 생기고 AI로서의 나는 AI인가? 이렇게 돼버리고 사람으로서의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까 설로 얘기하셨듯이 그 로봇과 걔가 있는데 그 로봇이 만약에 유일성을 갖고 있다.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인공지능을 살릴 것이고 그게 아니고 부시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걔를 살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걔를 살리고 얘를 없앤 다음에 다시 만들어도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미래에 그 유일성을 가진 AI가 탄생한다고 전제를 하면 그 AI가 생기고 나서는 그 AI를 사람으로서 대하고 존중하고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효정이가 말한 뭐 옆 동네에서 알바를 하는 그런 사람처럼 정말 사람처럼 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전에 단계적으로 나오는 수많은 AI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셧다운이 가능하고 복사가 가능하고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는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 존엄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그 인정하기 어려워서 걔한테 못 대해주는 것도 불편함을 느끼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궁극적으로 유일성을 가진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AI에 대해서 존엄성을 인정해주기가 힘들 거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에서 인공이 추정된 게 아니라 지능이 좀 무섭어요. 어떤 거냐면 인간의 뇌를 다 분석을 완료해서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걔가 구동이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소프트웨어는 인간이에요. 과학자들, AI를 만드는 과학자들은 영원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똑같은 프로그램이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영원히 없는 똑같은 소프트웨어는 인간인가요? 그런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하시려면 지능이 어떤 건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을 나만 느낄 수 있는 건가? 나랑 똑같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도 내가 느끼는 아픔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너무 너무 먼 미래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라서 어렵긴 한데 그 정도만 좀 잡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정말로 예상치 못한 논의가 너무 많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이게 중심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희는 예시로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기획자로서 기획 의도를 밝히는 것만큼 추접한 짓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전혀 논의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논의를 할게요. 지금 사실 저희가 설정한 AI, 저 안에서 지금 섹시 휴머노이드로서 AI는 사실 저가 비유하고 싶었던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현대판 노예였어요. 현대판 노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흑인들이 노예로서 이제 살던 때에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서로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물론 뭐 그거가 맞냐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 아까 전에 또 이제 제어라던가 셧다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일단은 뭐 어떻게 되든 우리의 제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인 거죠. 근데 그런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인권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들의 인권이 보장이 되었을 때 뭐 인간 서로 다 인간답게 삽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들보다 상위에 있다라면은 그들의 인권이라던가 권리가 스탠다드가 된다라면은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사실 그 메시지도 한번 전달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단순히 인공지능이 아니라 정말 동물권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인권 권리라고 할게요. 권리를 생각했을 때 정말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라는 메시지 사실 전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